네, 원만한 투는 없다는 얘기를 안 하긴 한데 저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되게 진짜 잘 보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그때 만들었던 시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진행된 이후에 봤을 때 그 코로나가 초반에 터졌을 때의 시점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 약간의 그래도 지금 한 달 정도의 격차, 네. 한두 달 정도의 격차의 시간성을 딱 발견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기획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이런 생각은 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작가들이 이렇게 딱 만들어낸 이 작업이 뭔가 좀 이렇게 씨앗을 뿌린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직접적으로 다룬 작업의 초창기 이제 초창기의 그 이슈를 선점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전시나 혹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거를 가지고 가서 각자 연결해서 이제 씨앗을 뿌려가는 거죠. 네. 저는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담론이나 전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데 미술 관계자들이나 이런 데 알려지고 어쨌든 다른 공공미술관이든 어디든 이 코로나를 주제로 한 전시는 이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열리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있는 작가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프로모션하고 있을 때 약간 성취자 느낌이야. 지금 성취자 느낌이 왔죠? 그랬을 때 그때는 더 좋은 비용으로 더 스케일 있는 작업으로 이제 하실 수 어디 있지 떠나요, 선생님? 왜냐면 제가 너무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닭다리에서 만든 그래서 좀 오히려 그런 이 의미라도 가지고 작가분들이 직접 또 다른 데에서 더 큰 의미를 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기회를 만드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전시가 끝난 이후에 이제 이야기겠죠. 그리고 작가분들이 각자 또 이렇게 해나가야 될 또 그런 도록 과정들이 마지막에 뭐 우리 결심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작가들 결심. 네,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는 그때 시점에 맞춘 더 확장된 담론과 확장된 생각과 확장된 사이즈의 작업을 또 시도해 주시고 뭐 그렇게 나아가면 쓸 수도 있잖아요. 저요? 네. 만약에 제가 진짜 더 큰 그런 건이 생겨서 근데 이런 사이즈로는 이제 이렇게 성에 안 차지 이제. 지금 성에 안 차. 많은 사람을 이렇게 소모시키는 방식으로는 이제는 힘들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작가님 나름대로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추세를 보니까 일단 처음 뭐 4, 5개월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게 빵 터진 상황에서의 임시 대책, 임시 대안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아마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작가님들도 그렇고 기획자분들도 그렇고 그걸 주제로서 연구하고 주제로서 창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뭐냐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뭐 기사들이나 이런 거 좀 검색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집중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 삶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플러스해서 어쩔 수 없는 욕망이긴 한데 이걸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맞아요. 언택트 관련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에 대한 환기로서 저희가 예술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딴지 걸면서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저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로 이제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첫 번째 주제도 저는 되게 그냥 평면화해서 단순화 시켜서 접근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첫 번째 주제를 보면서 그러니까 크게 온라인이 오프라인이 어떻게 또 뭐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의 형식은 이미 다 이제 나와 있는 형식을 제가 실험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좀 만족도를 줄 수 있는지 이렇게 되게 평면적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 온라인 안에서도 컨텐츠의 문제 그리고 작가들이 그것을 대하고 또 올리는 그 작업 과정의 문제, 장르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얽혀 있고 그게 더 많은 논의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딱 자르려긴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 요 정도까지 그런
어떤 담론의 필요성까지 제기를 해놓고 그리고 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뭐 전시보다는 각각 장르에 대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디어 아트의 온라인화를 했을 때 그냥 되게 단순하게는 오히려 더 편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전시장에 가서 특히 스토리 형식의 특히 20분이 넘는 그런 영상 형식의 미디어 아트를 보면은 끝까지 거의 못 보거든요. 열심히 해도.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VR이든 아니면 집에서 모니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형식이 되면 더 편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편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온라인 아니 미디어 아트도 형태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다양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스펙터클을 느껴야 되는 미디어 아트가 있고 그런 게 너무 다변화돼서 어떤 식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해야 되고 혹은 어떻게 분류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걸 다 묶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소장과 아카이브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작품이 아까 말씀하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희미한 그런 그룹 안에 비디오 아트도 있고 키네틱도 미디어 아트에 들어가고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따로 분류해서 모아지만 그것도 들어가고 근데 정말 그리고 바이오 아트 같은 경우도 예컨대 에드워드 카게 토끼를 어떻게 이걸 할 거냐 어떻게 전시를 하고 어떻게 이거를 보여줄 것이냐 그런 문제에서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 관련된 작품을 그러니까 디지털화하는 문제와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아카이브에서 보여주는 문제 두 개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아마 전자의 문제일 텐데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그나마 제일 온라인상에 보여주기 쉬운 건 비디오 아트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지금 비디오 아트는 제가 볼 때 비디오 아트이지만 동시에 설치 미술이기도 해요. 스크린을만을 보여주기에는 지금 상황을 모두 설명하기 되게 약하다는 게 작가님들의 판단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영상이라는 게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르게 좀 낯설게 던지면서 사람들한테 감흥을 더 크게 줄 것인가의 문제도 일반적인 스크린으로는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워낙 스펙터클이나 자극 자체는 탐험력이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맞아, 상업용. 그리고 언어 자체가 사람들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만들어봤자 여러 된 버전으로밖에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설치 쪽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온라인으로 보여주기에는 또 다른 그런 고민거리가 생기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세팅 값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가는 5.1채널을 보여주고 싶은데 모든 사람들이 5.1채널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도 그렇고 정말 환경으로서 큰 스크린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듯한 경험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작가의 마인드인데 집에 커봤자 뭐 50인치 TV고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 키키야 30인치인데 그걸 가지고 똑같은 뭔가 전달하는 거예요. 아마 사진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화면을 보는 거랑 프린트 종류마다 느껴지는 질감과 경험이 다른데 그걸 모두 온라인에서 보여준다? 작가님이 원하는 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뭐 2.1 채널이면 될 것 같고 한 24인치 이상에서만 보면 좋아요 하는 것들은 온라인 상영이 가능할 텐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아마 그 문제였을 거예요. 그 스페이스기에서 C랩 스크리닝을 했었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봤거든요. 상시 보는 게 아니라 접속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안달하게 하는 느낌도 있고 또 한편은 그걸 통해서 저작권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다 그렇게 보여줬는데 유독 김희천 작가님만 온라인 영상 안 했어요. 오프라인 상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야 작가님 안 보여주지?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작가님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런 조건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 작업은 정해진 환경에서 봐야지만 온전히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작가님 만의 어떤 그런 그렇죠. 퀄리티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쉽다고 생각하는 비디오 아트마저도 온라인화가 직접적으로 이제 컨버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만 작가님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원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온라인화에 대한 문제가 정말 단순한 변환의 문제를 넘어서 번역의 행 영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게. 모두가 골치가 아픈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멜리손의 편집장이신 제일 고민이 제일 많아요. 골치가 가장 아플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 번역이라는 단어가 좀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네, 오히려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에 이제 신종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이제 뭐 영화제 그리고 영화제 그리고 뭐 박람회 뭐 이런, 그러니까 시각예술계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그 온라인 시도 그리고 그 현장과 미디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차이